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멜라토닌이 우리 수면을 어떻게 돕는지, 또 성장 호르몬이 밤사이 우리 몸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호르몬, 바로 인슐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이 먹는데 자꾸만 배만 나오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도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당뇨 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잘 안 잡힌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인슐린이 망가져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뱃살, 혈당, 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슐린이 도대체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 환자분들이 맞는 주사로도 유명한데요.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인슐린의 역할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 대문에 열쇠가 있듯이 우리 몸의 세포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로 바뀌어서 혈액 속을 떠다닙니다. 이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문제는 이 혈당이 그냥 혈액 속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이 들어가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갈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안 열리니까 포도당은 혈액 속에 그대로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당으로 끈적끈적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혈당이고 심해지면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우리 몸의 뱃살, 혈당, 피로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시니어분들에게 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의학 용어로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잘 못 듣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이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는데 세포가 귀찮아, 안 열어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췌장은 더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더 세게 노크하면 열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결국 췌장도 지쳐서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게 되고 그때부터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 자체가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르몬 공장이 조금씩 노후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복부 지방 증가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쌓이면 이 지방 세포들이 염증 물질을 내보내서 인슐린 작동을 방해합니다. 셋째는 늦은 식사입니다. 밤늦게 드시면 우리 몸의 대사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넷째는 운동 부족이고요. 다섯째는 만성 스트레스, 여섯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기억하시죠?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수면이 나빠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지방 분해가 잘 안 되고 지방이 늘어나면 인슐린 기능이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지방이 더 쌓이죠. 이게 바로 악순환의 삼각구조입니다. 잠, 회복, 인슐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인슐린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첫째, 아무리 운동해도 뱃살이 안 빠집니다. 열심히 걷고 헬스장도 다니는데 배는 그대로예요. 둘째,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특히 점심 먹고 오후에 너무 졸려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넷째, 밤에 배가 고픕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자기 전에 뭔가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다섯째, 하루 종일 피로하고 무기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기운이 없고 저녁에도 녹초가 됩니다. 여섯째,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일곱째, 체중이 계속 증가합니다. 특히 배와 옆구리 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결국 고혈압, 지방간,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증상의 공통 원인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겁니다. 인슐린 하나만 제대로 관리하면 이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뱃살이 안 빠지는지 그 진짜 이유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모드가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을 저장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복부 지방이 다시 인슐린 기능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뱃살이 인슐린 공장을 막는 큰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이 커질수록 공장이 더 막히고 공장이 막히면 돌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구성입니다. 만약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확 쏟아붓습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러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롤러코스터입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뭔가 먹고 싶어지고 그때마다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저장합니다. 특히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 간식까지 먹으면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절대로 지방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문이 계속 잠겨 있는 상태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인슐린을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8시, 9시, 심지어 10시에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밤에는 쉬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음식을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인슐린이 훨씬 많이 나오고 그게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두 번째, 단 음료와 빵, 면 중심의 식사입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도 급등합니다. 특히 흰빵, 흰쌀밥, 국수,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더 빠르게 흡수돼서 인슐린을 많이 자극합니다. 세 번째, 늦잠과 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밤 12시 넘어서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인슐린 감수성도 함께 떨어집니다. 네 번째, 운동이 거의 없는 생활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포도당을 쓸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혈당은 올라가고 인슐린도 올라가죠. 다섯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유지되지 않고 식사 후 포만감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꾸 배가 고파서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되고 인슐린도 더 나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낮 햇빛 부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야 인슐린 감수성이 유지되거든요. 이 7가지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슐린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슐린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햇빛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쬐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시는 겁니다. 산책을 하셔도 좋고 베란다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고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게 도와줍니다. 둘째, 식사 구성을 바꿉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밥 한 공기를 먹는다면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계란 2개나 두부, 생선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김치, 나물, 샐러드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먼저 먹고 채소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조금만 나옵니다. 셋째, 저녁 운동입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20분 정도 걷거나 가볍게 체조를 하세요. 식후에 움직이면 혈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인슐린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무리합니다. 늦어도 7시 반이고요. 그 이후로는 물만 드시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까지는 아니어도 밤 시간에 소화기를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밤 11시에는 취침합니다. 늦어도 11시 반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인슐린 감수성을 크게 개선합니다. 여섯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근육이 활성화되고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완화 루틴을 만듭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활동, 친구와의 수다 뭐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매일 10분이라도 실천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슐린은 약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이 습관을 안 바꾸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되고 반대로 약 없이도 이 습관만 잘 지키면 인슐린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68세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뱃살이 심했고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공복 혈당도 120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당뇨 전 단계였죠. 몇 년 동안 운동도 해보고 식이요법도 해봤는데 뱃살이 전혀 안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딱 3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햇빛 30분, 저녁 7시 이전 식사 마무리, 그리고 단백질 위주 식사였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먼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요. 그리고 3주차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후에 졸리던 게 없어지고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4주 후에 다시 혈당을 재봤더니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아무리 먹어도 안 빠지던 배가 이렇게 쉽게 빠지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았구나 싶어요. 사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인슐린 기능 회복이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지방이 분해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혈당이 안정된 겁니다. 이분처럼 60대, 70대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데 처음부터 다 하시려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실천하세요. 첫째, 단백질을 먼저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식사에서 고기든 생선이든 계란이든 두부든 단백질을 제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채소, 마지막에 밥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저녁 운동 20분입니다. 저녁 먹고 30분 후에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 운동을 20분만 하세요. 이게 식후 혈당을 잡아주고 인슐린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금식하거나 아주 간단하게만 마무리합니다. 물이나 차만 드시고 야식은 절대 안 됩니다. 이 3가지가 인슐린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 졸리지 않고 배가 조금씩 들어가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슐린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뱃살, 피로, 혈당 문제가 모두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슐린 기능을 회복하면 체중이 줄고 에너지가 생기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 햇빛, 단백질 먼저 먹기, 저녁 운동, 일찍 자기, 이 기본만 지켜도 인슐린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그리고 오늘 배운 인슐린,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지방이 분해되고, 지방이 줄어야 인슐린이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잘 작동해야 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순환고리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호르몬, 코르티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스트레스가 왜 우리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뱃살을 키우는지, 그리고 코르티솔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